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이 근거도 없는, 근거라고는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제보자의 녹취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옷을 벗어라, 특검 수사를 받아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일단 유튜브 목소리, 그리고 서영교 의원 목소리, 그리고 부승찬 의원 목소리까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한덕수 목적 비밀이 많고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한덕수 목적 비밀이 많고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자, 문제가 된 음성 파일, 지난 5월에 이제 나왔던 내용, 그리고 그 5월에 나왔던 내용고, 서영교 의원이 또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부승찬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 저 얘기를 꺼내면서 다시금 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나왔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 이기고 난 다음에는 잠잠해졌다가 다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꺼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따져볼 내용은 저 녹취, 취재 정보원, 제보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녹음 파일의 주인공이 과연 존재하는 인물은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AI다, 아니다, 혹은 그 유튜브에 출연진이 직접 녹음한 음성을 변조한 것이다 라는 주장까지 지금 등장한 거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일단 뭐 저는 아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AI 같아요. AI 같습니까? 제 개인의 촉으로는 의견이긴 합니다만. AI 네. 왜냐면 말 자체의 흐름이 너무나 정확해요. 발음도 정확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저렇게 큰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제 반복된 말도 해야 하고 네. 음성의 어떤 높낮이도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도 나오지도 않고 네. 네 명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나머지 3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3명 중에 한 명이 저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죠. 그리고 지금 그 말을 들은 사람부터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3명이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사람부터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문의 전문이거든요. 그럼 이게 확인이 돼야 하는 거고 지금 열린공감TV에서도 이게 약간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냥 허구적으로 지어낸 것에 대한 취지를 보여요. 전체적으로. 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이건 썰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 가서 받아내고 부승찬이 뭐 대정부 질문하고 네.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이걸 공론화시키고 네. 단서는 달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어디까지나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사퇴 일환으로서 네. 이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니 유튜브에서도 이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받아가지고 네. 정치인들 받아갖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는 뭐 부승찬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겠지만 저건 법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청담도 가짜 뉴스처럼 마치 저거 청담도 가짜 뉴스는 약간의 논리적인 게 있었거든요. 네. 뭐 김현장 변호사 몇 명이다니 술집이네 뭐 노래를 부르는데 동백아가씨네 좀 그럴 듯 했는데 저건 그런 것도 없거든요. 전혀 일시장소 안 나와 있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인데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네. 또 민주당의 여당의 대표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법의 수장을 공격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보를 처음 틀었던 그 유튜브에서도 유튜버가 이건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주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김광산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법적 문제를 염두에 둔 듯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토요일 날 하는 교육자장 썰전은 100% 의혹적입니다. 네, 썰이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썰전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 이제 와서 뒤로 빠지려고 썰전이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똑바로 말씀드린 겁니다. 보도의 차원은 아니다. 영화 보시면 드라마 네. 보시면 처음에 아예 이 영화나 이 드라마는 허구다. 허구다. 팩트가 아니다라고 네. 공개하고 하잖아요. 그 영화나 그 드라마에 대해서 고소를 하잖아요. 고소가 진행이 안 됩니다. 썰전은 썰일 수밖에 없다는 점. 이틀 전에 저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논란이 되자. 영화 얘기하면서 허구다. 이건 죄를 물어도 물을 수 없다. 죄가 안 된다. 무책임한. 아니 네. 최초에 열린 공감 TV에서 저 얘기를 할 때도 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떴듯이 그 경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보면 믿거나 말거나라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게 AI 음성이냐 아니냐는 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AI로 제작된 거라고 본인들이 밝혔잖아요.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밝힌 게 아니고 네. 이미 5월에 첫 번째 보도에 저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고 네. 이거는 AI로 한 거기 때문에 AI로 했다는 얘기는 실제 제보자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게 네. 허위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허위라는 거를 저걸 끝까지 이제 보고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면책 특권이라는 거는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얘기했을 때는 면책 특권에 해당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은 저걸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저 경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봤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면책 특권에 해당이 없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책 특권으로 피해갈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날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6월 3일 대선에 직접 영향을 미친 판결을 한 게 과연 정치적 의도 없이 한 것이냐에서 출발한 겁니다. 4월 22일 날 아침에 소부에 배당했다가 오후에 합의부에 직권회부를 하고 이틀 후에 4월 24일 날 합의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미 파기환송 결정이 된 거죠. 4월 27일은 민주당 후보 확정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누가 네. 봐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거였고 당시 정치 상황상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파기환송에서 후보 자격을 없앨 상황이 조성이 됐고 5월 1일에 파기환송을 했고 한덕수 총리는 당일 오후에 사퇴를 하고 대선 후보 출마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결된 개연성이 아무 어떤 사전에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냐. 과거에 네. 이런 사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633 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중에 5월 27일 4월 7일에 사인 회동설이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이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제보다 내지 녹취에 등장한 사람의 제보까지 아마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그 녹취록이 허위니까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창원지법의 이봉수 부장판사가 올린 글이 의미심장합니다. 대법원장이 이 퇴근길에 이 부분에 대한 밝힌 입장을 보면 한덕수 이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과 관련해서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봉수 부장판사가 앞문단을 보면서 그러면 이게 만났다는 건지 안 만났다는 건지 그것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들은 사람이 작성을 했는데 안 만났다는 것도 명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얘기를 했다. 한덕수 전 총리 역시. 아니 첫 번째 네.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뭐 연결되는 문제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언급하는 건 네. 판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 얻고 하나하나의 의미 때문에 네. 대략 뭐 이렇게 전달될 것이라는 정도로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다. 이봉수 부장판사도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앞단에서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측의 입장 설명이 그 즈음에 한덕수 총리와 만남이 네. 있었다는 거냐 없었다는 거냐 이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법원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나왔었는데 대법원장이고 또 이제 총리 혹은 권한대행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오부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던 두 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 관련돼서 만남은 없었지만 이런저런 일과 행사나 업무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만났을까봐 그런 차원에서 그 만남이란 단어를 뺐다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대법원에서 그리고요. 밝혔다는 판사 부분도 개인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 네. 어떤 의견이 네. 사실은 그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네, 것들을. 알겠습니다.